믿었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여러분만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시장의 이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나름 기업 유치 열심히 했습니다. 성남시 성장률 다른 도시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빈 시유지 땅에 현대중공업 R&D센터 연구원, 고급 연구원 5,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거 허가했습니다. 병원 짓다 중단해서 30년 동안 방치된 땅에 두산그룹 계열사들 용도 변경이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전부 절대 분양은 안 된다. 분양하면 건물 철거한다. 이런 조건으로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유지 임대료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원한다면 땅 사라. 단 그때 시가로 사간다. 두산건설 그냥은 안 된다. 당신들 들어오면 일자리 생기고 동네 식당이 밥이라도 한 끼 더 팔고 세금 더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땅값 올랐으니까 땅 10% 떼서 성남시 주라. 이거를 상대 후보는 왜 기업한테 특혜를 줬냐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 이익도 안 주고 딴 데 멀쩡히 있는 건 납치해 옵니까? 이걸 줘야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업도 이익이고 주민도 이익이고 성남시도 이익이면 하는 거죠. 땅도 공짜로 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심지어 외국 기업 들어오면 인건비 지원으로 현금도 저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세상에 혜택을 이렇게 줬다고 비난을 하다니, 그런 마인드로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재명 아니고요. 저는 경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전쟁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가 곧 돈 아닙니까? 평화가 곧 경제인데 경제 망칠 사람이 이재명이라니. 자, 경제를 망치려면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경제가 흥하려면,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젊은이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남녀로 편갈라 싸우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업 유치 열심히 해서 제가 경기도지사 당선된 직후에 매일경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임원들, 중소기업 50명, 대기업 50명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친기업지고 경제 잘 살릴 후보가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결론은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노동이 반기업입니까?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노동 친기업이 바로 친경제입니다. 바로 실용적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미래 인재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바꾸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산업전환을 할 것이고 좋은 일자리 생기고 경제는 커집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구입니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고 통합을 해서 국가 자원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써서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고 오늘보다 더 내일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5,200만의 운명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정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제에 박식하고 실력이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IMF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문화도 살리고 ICT 산업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 10대 강국의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제 5대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경제를 알고 실력이 검증된 리더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력이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자유롭게 계곡에 놀러 가시죠?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 거의 처음 겪어본 일일 겁니다. 갈 때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닭죽 안 사 먹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닭죽 8만 원 주고 사도 5만 원 자리세 또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눈치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것인데 제가 이거 3개월 그리고 길게 잡아 6개월 만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을 강압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99.7% 1600개 중에서 5개만 제가 시범 케이스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스스로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게 실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지금 저한테 박수치고 지지하십니다. 제가 대법원 재판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할 때 그분들이 현수막 걸었더군요. 이재명 도지사 살려주세요. 대궁계곡 주민들이었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도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자 한 명이 마음만 먹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보셨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수백 배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엄청난 권력을 실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나은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길을 따라서 저는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서 3월 9일에 누군가의 정권욕, 누군가의 복수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합당한 선택, 더 좋은 선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합니다. 맞아요. 저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옵니다. 상대방은 이만한 게 요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진실을, 정의를. 여러분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세계 최고의 시민들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몇 가지 영상과 가짜 뉴스로 장난친다고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만들어 왔고 촛불혁명도 우리 국민들이 했고 앞으로 3월 10일 이후의 미래도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로지 실적과 이 열정 그리고
정의감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누구나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악조건이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 인생처럼 대한민국의 이 위기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세계 5강 G5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